이어서 순천방송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윤진 앵커, 오늘은 특별한 출판 기념회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학생 수 감소세에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저마다 특색을 살린 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죠.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전교생이 공식 출판까지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반인 정아라 학생. 평소 좋아하는 고양이를 소재로 직접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려 책을 만들었습니다. 긴 글을 쓰고 다듬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나만의 책을 만든다는 특별함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너무 엉망이었고 뒤죽박죽 다양한 내용이 너무 엉켜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줄거리를 시작해야 했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지만 완성될 제 책을 생각하며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수 화양초등학교는 전교생 27명 모두 각자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 권씩 출판하고 근사한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는 물론 학교 생활과 체험 활동이 소재가 됐습니다. 동물들을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동물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동물 인형들을 그림책 속에 등장시켰어요. 무엇보다 출판 등록까지 거쳐 작가란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다음 책을 쓰는 것도 기다려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 그림책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UFO를 타고 다양한 행성을 탐험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어와 미술 수업을 연계해 완성된 책은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 배치돼 독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주인공 그리고 또 나의 삶에 대한 성찰 그런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남형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여수 학생 작가학교는 앞으로도 해마다 전교생 출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한 포스코 노동조합이 광양에서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늘 광양제철소 일문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식을 열고 회사 측에 임금 인상안 수용을 요구하며 19일 서울 집중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 72.25%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남해화학이 사내 하청 노동자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남해화학은 지난 1일자로 제품실과 장비팀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 노동자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오늘 논평을 내고 남해화학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비정규직 차별을 반대하는 한결같은 민심이 만들어낸 연대의 결과물이다라며 환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전남 지역 45개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가운데 39%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시간 미보장, 주휴수당 미지급, CCTV 감시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도 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을 전수조사하고 매장 내 CCTV 감시, 최저시급 미만 지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전남 동북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62일간의 재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올해 목표액을 113억 9천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오늘 제막식에서는 주식회사 스타테크와 여수 광양항만공사,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 대표 등이 기부금을 내고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민은 전남 사랑의 열매와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시청과 군청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